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는 그럴 거예요. 아마 운이 좋은 사람이 많이 붙었을 거예요. 왜냐면 꽈락이 많으니까. 뭐가 어렵게 나왔어요? 의학, 재산봉. 그리고 2차에서요? 2차에서 의학은 저기가 실무자들이 실무자 학생들 다 둘 다 실무자 학생들 다 어려운 게 어려웠어요? 문제 자체를 네. 이해를 하기가 그렇죠. 조금만 돌리면 예를 들어 1번 문제가 그거예요. 교재 기본서에서 나온 건 쉽다고 가정을 할게요. 어차피 공부해야 돼. 기본서는 이렇게 나왔어. 강직. 이제 처음 배우는 게 강직이에요. 분류와 강직 이런 것이 의학에서 배우는데 처음 이렇게 몇 개 나왔어요. 피로골절 이거 처음에 배우는데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능동적인 운동이냐 수동적인 운동이냐 이거에 대해서 기본서에 없는 거. 그러니까 황당한 거지. 배운 적이 없거든. 장애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 운동이 이만큼인데 이게 능동적 수동적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나는 이만큼 움직이는데 갑자기 이게 안 움직일 때 그럼 뭔 얘기야? 강직됐을 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기부스한 거 외고정하거나 인대에 잘못했거나 근육이 잘못했거나 그런 걸 다 써주면 돼요. 10가지 이렇게 쭉. 별거 아니잖아. 근데 옛날에 강직이 돼 서술하셔 10가지 다 쓰지. 공부한 애들은. 근데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능동적 수동적 안 배웠거든 이게. 근데 생각하면 능동적 이만큼 수동적 딴 사람이 하는 건데 이게 안 움직일 때가 언젠가? 잘 생각하면 별거 아니잖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별거 아니잖아. 근데 이걸 안 배웠지. 수동적, 능동적 안 배운 게 아니라 교재에 없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다 이렇게 한 거야. 실적으로 별거 아닌데.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재산보험도 기초적인 거를 어렵게 낸 거야. 2천만 원. 2천만 원에서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1950만 원 곱하기 20% 계산되는 사람? 돼요? 10만 원. 어우 몰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실적으로 저길 들어가면 더하기 빼기 솔직히 이게 웃긴 얘기인데 그거 많이 시간 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1억 5천 어떻게 쓸 거야? 1억. 이것도 1억이죠. 1억. 이것도 1억이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요거네. 네, 그렇죠. 어떤 걸 쓸 거냐. 아니면 1억 5천 어떻게 쓸 거예요? 1억 5천 이렇게 써도 되죠. 이거 언제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잖아. 1억 5천. 그렇죠? 1억 5천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쓰다가 중간에 길어지니까 이걸로 바꾸고 나중에 이거 바꾸고 그거 하면서 멘붕이 오는 것도. 시간 없는데 언제 영자 이거 하고 있어요. 이게 쓰기는 제일 편하지. 1억 5천 빼기 뭐 8천만 원 이렇게 할 때. 네, 별거 아닌데 이거 시험장에 연습 안 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멘붕 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랬다니까 마지막 시험이. 그리고 실수원인데 별것도 아니었는데 논점은 3개뿐이 없었는데 그걸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숫자 빼기 곱하기 하면서. 그리고 퇴직금 계산하는데 원래 10만 원 하면 편하죠. 10만 원에 뭐 1년, 2년 이렇게 하면 되는데 9만 원이 나왔네? 그럼 1년 12 어떻게 곱할 거야? 간단하지. 12 곱고 나오잖아. 근데 시험장 나가면 그럼 만약에 37 곱하기 9가 나오고 막 이런 거. 웃기죠. 근데 이게 실제 시험장 가면은 시험장 가면은 그러니까 통 보면은 그러니까 바뀐 거죠. 시험 문제가 옛날에 이렇게 갔는데 가는 길은 다 똑같아. 이렇게 갔는데 옛날엔 바로 갔는데 지금 돌려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강의를 돌려서 가는 거 조금만 하면 좀 괜찮아져. 솔직히 오래 시험 본 사람이 재수 없는 거지. 하필이면 오래 그렇게 보냐. 어쩔 수 없는 거지. 운이에요. 어쩔 수 없어. 시험도 운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는 자 우리가 본 게 보험 시장 배울 거죠. 전에 이제 첫 시간, 둘째 시간 한 게 이제 위험에 대해서 배웠어요. 처음에 배운 게 위험이 뭐냐 정의 배웠고 위험을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객관적, 주관적 본다. 이렇게 보면 체계적이다 해서 관점에 따라 보험을 정의하는 걸 배웠고 두 번째는 이 위험이라는 걸 내가 딱 갖고 싶은데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가져와서 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원래는 재보험한테 줘야 되는데 재보험을 못 주고 보험이 아닌 다른데 그래서 이제 ART 했잖아요. 얼터너티브 TV 보셨습니까? 예. 리스크 트랜스퍼 해가지고 보험이 아닌 데에서 정가를 한다 해가지고 그 뭐 종류 많았죠. 뭐 방아쇠가 있고 막 신용이 떨어진 거 그런 거. 그러니까 큰 거만 리스크를 정가한다. ART가 내가 못 갖는 거를 옆에 갖고 싶어서 옆에다 나눠주면서 보유한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 종류가 나중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것만 보시면 되고 오늘은 뭘 배우냐면 그 보험의 정의 중에 이제 보험료 있죠. 보험료. 걔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 그런데 이제 보험 시장과 보험 경영인데 그냥 상식적인 것만 할 거예요, 오늘. 왜냐면 이게 경영학인데 경영학은 한 1년 배워야 돼요. 한 문제 맞히려고. 그럼 어떻게 한다? 지금 4원 찍어요. 안 돼. 내가 가르쳐 줄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줄 거예요. 자, 보험시장. 자, 70조. 보험시장. 자, 산업과 보험시장. 쭉 읽어보시고, 좀 이런 게 있구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보험 수요, 공급. 읽어보면 보험 수요자와 보험 수요가 있죠. 수요의 정의만 아시면 돼. 수요나, 나오나, 이게. 그냥 수요, 뭘 갖고 싶은 내 생각, 욕구. 그러니까 갖고 싶은 욕망. 그럼 욕망? 욕구. 그 정도? 욕구다. 이렇게 그것도 써주면 돼요. 수요나 그 정도. 그래서 쭉 넘어가시고 개별적인 위험 성향에 따른 보험 가입 있죠. 거기서 중간에 보면 위험 기피형 있어요. 위험 중립형, 위험 선호형 쭉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거에 대해서 뒤로 넘기시면 위험 기피적 개인의 보험 가입 결정 쭉 나오죠. 위험 프리미엄, 확실성 등가 이런 게 나오죠. 그죠? 거기서 이제 위험 프리미엄의 가격의 돈, 프라이스, 프라이스, 그죠? 돈,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프리미엄이. 그거를 한꺼번에 지금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보면 또 다른 단어가 조금 나오는데 기대 수입이 있고 기대 소득? 이게 보면은 한 개, 정말 71쪽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쭉 보면 위험 깊이인 사람은 소득이 증가할 때 한계 효용이 점점 감소한다. 쭉 나오죠. 한계 효용에 대해서 오늘 요것만 알면 돼요. 한계 효용, 기대 수익. 그리고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됐죠? 됐습니다. 이제 고기만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일단 이제 한 사람 개인적인 상황이야. 위험이 있잖아요. 뜨거운 놈이 있어요. 뜨거운 놈인데 이 놈을 보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놈이 있어요. 이게 위험이라는 놈이 이렇게 위험이라는 놈이 이거 여기 들어가면 위험해. 위험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건물이 막 무너지려고 그래요. 무너지려는데 여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우리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 위험이 무서우니까. 이걸 기피형이라고 그러거든. 피한다. 해피형, 기피형. 그래서 안 들어가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이거 보고 안 들어가. 기피형은 해피형, 해피. 똑같거든. 안 들어간다. 돈을 많이 줘도 안 들어가는 거야. 야, 여기 갔다 오면 1,000만 원 줄게. 1층부터 10층 갔다 와. 우리는 안 들어가. 들어가면 죽을 것 같거든. 근데 이거 뭐 익스트림인가? 그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땡큐죠. 감사합니다. 들어가죠. 슉 들어가서 쭉 나가서 1,000만 원 줘. 그렇게 할 수 있죠. 선호형, 위험, 선호형. 중립형은 위험은 상관없어. 그냥 지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위험하고 상관없이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중립형. 그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한계 효용하고 기대 수익이 있거든요. 기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 문제 요게 나오는데 기대값에 설명할 게 엄청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우리가 1억이 있는데 자, 뭘 하면은 100% 우리가 수익을 못 받아. 1억을 벌 수 있는 게 10%뿐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10번 중에 한 번 하면 1억을 벌 수 있어요. 1억. 자, 사업을 하는데 맨날 망해. 근데 가끔 10번 중에 한 번은 1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10번. 그러면 10%잖아요. 10%에 1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얘가 은행에 이거를 은행에 놓으면은 1년 후에 100%
100% 1000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기대값은 뭐냐면 얘 곱하기 얘를 그냥 기대값 하면은 1천만 원이거든요. 이걸 기대값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기대값이 1000만 원. 얘는 1000만 원. 100%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잖아요. 얘가. 그렇죠? 얘도 100% 1000만 원이니까 1천만 원이잖아요. 이걸 기대값이라고 하면 A하고 B가 기대값은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호할 거예요? 그렇죠? 네? 두 번째? B. 그렇죠. 그렇죠. 왜? 우리는 위험이 무서우니까. 얘는 10%잖아. 90%는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대부분은 위험 회피형이고 가끔 돈을 많이 주는 사람. 이제 좀 이따 다시 예를 들 건데 한 방에 클 수 있다. 한 방에 클 수 있다. 그래서 선호형은 이쪽. 중립형은 얘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그때 시험 문제 나온 게 헷갈리면 안 돼요. 위험이 크면 다시 얘가 위험이 크든 안 크든 내가 돈만 많으면 가는 거예요. 얘는. 그렇죠? 위험이 크면 대가도 커야 된다. 누구 입장일까요? A. 자, 이거 어려워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 다시 할게요. 예. 얘는 위험을 즐기는 놈이야. 즐기는 놈이야. 90번에도 돈만 많이 주면 간다. 돈만 많이 주면 간다. 얘는 위험이 무서워. 위험이 무서워. 안전한 걸 차지해. 응? 안전한 걸 찾고 다니는 거야. 얘는 항상 안전한 것만. 100%짜리, 90짜리. 근데 어차피 위험을 선택하려면 위험이 크잖아요. 그러면 대가도 크게 줘라. 어렵죠 이거. 이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왔는데 답은 얘.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헷갈리면 안 돼. 일단 개념이 안 서 있어서 그래. 얘는 위험을 찾아다니는 놈이야. 위험이 있으면 무조건 다 가는 놈이고 선호형은 얘는 위험이 무서워서 피하는 놈이야. 근데 위험이 이만큼이면 그 대가를 줘. 그러면 이해 안 되면 넘어가고 나중에 일단 넘어가요. 그러면은 요거 이해되죠? 요거는 기대값이라는 거. 확률에 돈을 곱하면 기대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복잡하게 이놈이 뭐냐면은 A라는 놈이 있고 B라는 놈이 있어요. B라는 놈은 100% 적금을 벗어 1년 후에 100% 1억 500만 원을 받아. 1억 500. 뒤에 문제. 뒤에 하면은 해피 있죠. 이번 프리미엄 할 때 등가 확실성 등가 있죠. 네. 그럴 때 B는 적금 물어서 100% 100% 1억 500을 받아. 1년 후에. 근데 A는 뭐냐면은 사업하는 놈이야. 사업하는 놈이라서 사업이 잘 되면 50%는 2억을 벌고 2억. 사업해서 반은 잘 되고 그렇잖아요. 다 잘 될 수 없잖아요. 반은 망할 수가 있잖아요. 망하면 6천만 원뿐이 못해. 6천. 여기까지 이해되죠? 사업을 해서 잘 되면 반은 잘 되고 반은 망할 수 있는데 잘 되면 2억, 안 되면 6천. 얘는 항상 1억 500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후에. 그러면 얘는 기대액이 어때요? 기대값이 얼마예요? 더하면 돼요. 얘 곱하기 얘 더하고 얘 곱하기 얘를 해서 더하면 돼. 얘 곱하면 1억이죠. 얘는 3천. 그럼 얘를 더하면 1억 3천. 얘는 1억 500. 그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요? 틀리겠지. 틀리잖아. 네? 틀리잖아. 난 그래도 이거 만약에 잘 될 경우 말고 50%는 못 되잖아. 50%는 6천이면은 얼마 날아가는 거야? 원래는 4,500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 이거 할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회피 사람들은 이걸 선택하고
응? 위험을 즐기는 애들 있잖아요. 선호는 요걸 선택한다. 여기까지 되죠? 여기까지만 들어가요. 그래서 밑에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기대 효용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 개념은 기대 효용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기대 효용 나오죠. 만족감. 이렇게 쓰면 돼요. 내가 기대해서 만족감. 됐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 위험 깊이 있는 사람은 소득이 증가할 때 한계 효용이 점점 감소한다. 위험 애호가 선호형 사람은 소득이 증가할 때 한계 효용이 점점 증가한다. 만족하는 게 점점 증가한다는 거야. 만족을 못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여기까지만 들어갈게요. 원래 이게 경영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좀 어려워. 그래서 내가 기피자가 아니고 선호예요, 선호. 왜냐하면 즐길 수 있어. 근데 돈이 1억분이 없으면 요것뿐이 못 즐기잖아요. 그죠? 투자를 하고, 그죠? 위험이라는 게 투자 같은 거, 증권. 예를 들어 증권 투자를 하는데 돈이 요만큼 있으면 투자를 요것뿐이 못 하잖아요. 근데 돈이 더 많이 생기면 투자를 이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위험 선호한 사람은. 그죠?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만족감이 돈이 많을수록 많이 투자해야지. 이해돼요? 네. 그쵸? 근데 내가 해피자야. 소심한 놈이야. 요만큼만 있으면 돼. 그래서 요만큼 있으면 뭐야? 저축해도 상관. 주식에 투자 안 해. 갖고 있으면 이만큼 갖고 있나 똑같은 거야, 나는. 왜냐면 기대 수익이 안 생기니까. 나는 해봐야 저축해 놓으니까. 뭐 증권이나 주식 같은 거 안 사는 거야, 나는. 돈 있어도 거기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1,000만 원 있든 1억 있든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수입이 계속 커져도 나의 기대 효용,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많으면 많은 거지. 은행에 갖다 내지. 여기까지만 이해해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거기까지만 이해하세요. 그 넘어가면은 자, 위험 프리미엄 나오죠. 자, 대부분 개인은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회피하지만 그냥 쭉 읽을게. 이거는 위험은 곧 수익의 기회도 되기 때문에 무조건 위험을 기피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도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이해가 안 되죠, 이거? 그죠? 그죠? 괜히 이게 저기 같잖아요. 선호형 같지 않아요? 위험 선호형? 하지만 해피형도 이럴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은 쭉 지금 한 거예요. 자, 이런 추가 보상을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위험의 대가. 그 위험의 대가 결국 얘는 1억 5천, 얘는 얼마예요? 얘하고 얘의 차이가 2,500이잖아요. 500. 그렇죠? 그러니까 선호하는 사람은 1억 3천을 벌 수 있고 얘는 1억 500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기피자면 얘를 안 하고 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요 차이를 얘한테 준다면 기피자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어려워. 왜냐면 깊이 들어갔다 기초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위에부터 지금 팍 오니까 외워요. 어쩔 수 없잖아. 외워요. 시험 문제 나오면 요 정도. 그래서 프리미엄 뭐냐면 요거를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한다. 요 차이. 끝.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그렇게 나와요. 이거 됐죠? 요거 프리미엄. 그럼 넘어갈 거예요, 여기. 끝이야. 선호자하고 회피자의 차이 프리미엄. 됐죠? 됐어요.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놓고 확률을 주는 거야. 10%. 여기는 뭐 30%, 뭐 10%, 여기 15%, 30%. 확률이야 이게. 위험이 발생하는 확률에 금액이 쓴 거야. 1천만 원, 이거 5천, 뭐 1억, 1,000만 원, 2천 이렇게 써놓고 기대값을 구하시오. 별거 아니죠? 안 어려워.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곱해서 더해. 끝. 요 정도 수준뿐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전에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렇다. 넘어가시면
기대 소득, 기대 수익률, 중에 등가, 확실한 등가, 얘하고 똑같아지는 가격, 등가의 프리미엄 가격을 더하면 된다. 그렇구나. 여기까지 하죠. 그렇구나. 그래서 요거 이해되는 사람만 보면 돼요. 내가 유틸리티라고 알아요? 만족이라고. 만족. 기대 효용, 만족. 그냥 단어가 어려워요 지금. 그러면 얘는 소득이 많아지면 하고 싶은 게 많다. 누가? 선호자. 그렇죠. 선호자. 소득이 많아질수록 만족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해돼요? 소득이 많아질수록 난 하고 싶은 게 더 많아.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더 생긴다. 이해돼요 이거? 그러면 중립형은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중립형. 그렇죠? 해피는 소득이 많아도 만족이 똑같은 거야. 있으면 뭐해? 은행에 넣을 건데. 주식 투자 안 할 건데. 있으면 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족하면은 더 이상 안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죠?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돼, 그냥.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선호. 돈 많은 거에 요 정도만 있으면 나 만족해. 그죠? 요 정도. 그리고 중립자는 에이. 그죠? 그 얘네들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차피 위험 가질 거, 이 정도 위험이면 이만큼 대가를 해줘라. 이해돼 이거? 안 되면 넘어갈게요. 얘하고 틀려요. 얘는 위험을 찾아다니는 놈이야. 위험을 찾아다니는 놈이기 때문에 위험이 크면 대가가 아니라 무조건 가서 위험을 들이받는 애고, 얘는 해피인데 여기 구석에 몰린 거 코너에. 그럼 알았어. 어차피 그럼 위험할 거 그만큼 대가 해줘. 보상해줘. 이해돼? 넘어가요. 안 되면 시험 문제 요거. 그러면 이거 찍어. 그냥 해피자다. 해피자. 답은 해피자. 어차피 보험도 해피자, 얘도 해피자. 응? 무슨 얘기가 보기에 쭉 해도 결론은 해피자예요. 해피자. 자, 보험 가입의 의사 결정이 있다. 이렇게 있고 넘어가시고, 옆에 그래프 넘어가시고, 자, 보험 수요량의 결정도 넘어가시고, 옆에 전부 보험 나오죠. 넘기시면 일부 보험, 초과 보험 나오죠. 전부 보험 배웠죠. 전부 보험, 일부 보험 배웠죠. 우리가 배운 전부 보험이 뭘까요? 보험 금액과 가액이 같다. 그거는 이제 계약법에 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은 이 전부 담보 위험을 다 담는 거를 전부 보험. 간단해요. 이 위험이 이만큼이면 이걸 다 내가 품어. 그게 전부 보험. 위험이 이만큼인데 요만큼만 푸는 거야. 위험이 이만해요. 위험이 이만한데 요 정도만 담보를 해주는 거야. 보험사가 품어주는 건 일부 보험. 별거 아니죠? 전부 보험 얘만한데 일부 보험. 가액 그 이미지가 아니고. 그죠?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해되죠? 진짜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험을 배우잖아요. 보험, 인셔런스. 보험이 배우는데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이 전부 보험이 좋을까? 일부 보험이 좋을까? 일부러. 왜? 조금. 왜 그럴까? 왜? 자, 내가 요 사람이야. 자, 내 사람이라고 할게요. 내가 이 사람인데 나는 보험을 다 들었네.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보험 사고 나면 아싸. 그쵸? 그러면 지나가다 내가 공장하는데 앞에 물 청소하는데 옆에 전기줄 있어도 신경 안 쓰죠. 그냥 보험 처리해주면 되니까. 나한테 손해입히기 없잖아. 그쵸? 왜 아니야? 아닌가 봐. 그쵸? 근데 일부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이만큼을 내야 돼. 사고 나면. 그죠? 그럼 내가 조심을 하죠. 지나가는 그 회사에서 물 청소할 때 옆에 전기선 있으면 어떻게 치워줘야 되겠죠. 왜냐면 사고 나면 1,000만 원 나면 내가 100만 원 정도 내가 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심을 하게 되죠.
조심하잖아요. 네. 내 돈 들어가는 생돈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보험 사기 할 때 내가 면책금 같은 거 내면 해요 안 해요? 하긴 하겠지. 근데 얘보다는 덜 하잖아요. 덜. 100% 해주는 것보다 내가 어느 정도 하면 조심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일부 보험이 보험사에서는 일부 보험을 선양한다. 예, 좋아한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우린 배웠으니까 멋진 말로 자 전부보험 나와 사업비 및 이윤이 부과되지 않고 산출된 기대 손실액은 보험료로 하는 경우 유의어 회피적인 개인은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무보험 상태보다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 효용 그냥 만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전부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큰 효용을 얻겠죠. 내가 왜 그럴까요? 다 해주잖아. 나한테 손해 끼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보험은 보험에서 손해의 전부를 보상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100% 전가한다는 특징이 있다. 당연한 거 줄치지 마세요. 당연한 거잖아. 내 위험을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특징이 있지만 보험료가 어때요? 높죠? 예, 상식적으로 줄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험료가 당연히 높겠죠. 작은 보험사에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므로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비용, 손해사정 비용이 행정처리 비용이 많이 생기겠죠. 조그만 것도 다 해주는 거야. 10,000원, 20,000원, 10만원 이런 거 다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험 계약층이 모랄 해저드 배웠죠. 모랄 리스크 배웠죠? 네. 모랄. 예, 그거 봤죠. 초래하게 되죠. 보험 사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전부 보험은 불량 위험체나 모랄 해저드 높은 사람이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보험 사기 할 놈들이 이걸 많이 든다. 전부 보험. 내 돈 안 들겠다.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지 말고. 자, 일부 보험은 보험사고 발생할 때 손해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가입자 줄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말 거예요. 예방 및 손실, 경감 노력을 기대할 수 있죠. 왜냐면 내 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행정 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보험료의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왜? 보험사고가 안 나니까. 자기 부담금 제도, 디덕터블 나오죠. 디덕터블. 옛날에 이게 영어로 나왔어. 이게 자기 부담 제도라고 쓰면 되는데, 예, 보기에 디덕터블 이렇게 나왔어. 일정 한도 이하의 손해는 보험자 스스로 부담하는 방식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같이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 가입자에 부담하는 공동보험 코인셔런스 방식이 일부 보험의 대표적인 형태다. 근데 우리 공동보험 하면 배우지 않았어요? 또? 질문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공동보험 여기서 말하는 건 계약자하고 보험사하고 같이 책임을 지자. 공동보험. 근데 우리 공동보험 배웠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렇죠?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고 그 해서 비례연대주계에서 얘네가 공동보험을 했다. 이거 생각나죠? 그렇죠? 그 공동보험 나왔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 아니고 이름이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눈치를 찍어야지 그냥. 됐어요? 그래서 영어로 외워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초창기 옛날 스타일은 영어로 썼어요. 코인슈런스 해가지고, 보기가 그렇게 돼요. 디덕터블, 코인슈런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서 따르게 쓰거든요. 그렇게 된다. 이해만 하세요. 된다. 초과보험은 자산의 시장 가치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고의적 사고 유발 등의 보험 악용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겠죠. 나 1,000만 원 냈는데 1,000만 원짜리인데 1,200만 원 주면 불질른다 그랬죠. 초과보험에 대해서는 보험 제도 및 관련 법규 통해 방지하고 있다. 수요 결정의 메커니즘. 나 저기 같아. 지금 경영학 공부하는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래프 하나만 더 하죠. 상식적으로 할게요, 그냥. 수요와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는데 둘이 만나면 가격이 형성된다. 했을 거예요. 이놈의 수요라는 놈이 있고 수요 많이 살 거야 내가 사고 싶은데 얘는 가격이 비싸면 사야 안 사요? 가격이 비싸면 수요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가격이 싸면 수요는 증가하죠.
그러면 그래프를 했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수요 곡선. 그죠? 공급은 내가 물건 파는 놈인데 가격이 비싸면 많이 생산해야 안 해. 원래 이게 1,000원인데 이게 10,000원짜리야. 그러면 생산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러면 가격이 높으면 여기 공급 검사하니까 이게 공급이라고 생각하면 공급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죠? 이거 그냥 가격이 높을수록 많이 생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가격이 된다. 수요는 가격이 쌀수록 좋고 공급은 가격이 비쌀수록 좋죠. 그러니까 둘이 만나는 걸 가격이다. 이해되죠?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시장에서 가격 결정할 때 이렇게 하는데 보험에서 가격 결정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에요. 자, 잘 생각해봐요. 자, 보험을 한 명 들으면 이게 보험료가 10만 원이야. 우리 보험 들었잖아요. 실손보험 들으면 얼마짜리? 10만 원짜리 들죠? 그렇죠? 한 명 들어도 10만 원이고 100명 들어도 얼마씩 받아요? 계약자가 많다고 비싸게 받아요? 똑같이 10만 원 받잖아요. 계약자가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보험은 가격은 안 바뀌어. 이해되죠 이거? 그러면 가격이 똑같아요. 수요가 많건 적거나 똑같다. 요게 보험의 가격이다. 보험은 가격이 비싸서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수요가 많건 적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바뀌어. 이해되죠? 그렇죠? 한 명 들었다고 10만 원 받고 100명 들었다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똑같이 받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요거까지만, 그렇죠? 요거 다. 다른 건 한번 쭉 읽으시고 이해 안 되면 넘어가면 돼요. 자, 보험 시장과 우리가 언제 시작했죠? 몇 시에 시작했지? 우리가 지금 쉬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 쉬었다가 다음에 하죠. 자, 그럼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어렵죠? 용어가 그냥 이해는 좀 돼. 예.